야담과 고전소설, 오늘도 즐거움 가득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초여름의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풀잎이 나무꾼 만덕의 집신을 적시었지요. 그는 어깨에 도끼를 메고 깊은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나무를 해야 그날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오늘은 큰 나무를 베어 장터에 내다 팔아야 하겠구나. 어제 돈이 떨어졌으니 오늘 나무를 많이 해야겠어. 만덕은 28배 나이에도 홀로 살아가는 사내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혼자 생계를 꾸려왔지요. 그는 재치 있는 말솜씨로 마을에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곤 했지요. 계곡에 도착한 만덕은 물소리를 따라 좋은 나무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단단해 보이는 소나무를 발견하고 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했지요. 땀방울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나무라면 제법 값이 나가겠구나. 오늘은 쌀도 사고 찬도 살 수 있겠어. 그러나 운명은 만덕에게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무를 베던 중 도끼날이 나무에 세게 박히고 그것을 빼내려다 도끼자루가 부러지고 말았지요. 균형을 잃은 도끼날은 계곡물로 떨어져 순식간에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꼬. 저 도끼가 내 전 재산이었는데. 만덕은 계곡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도끼 없이는 나무를 벨 수 없고 나무를 팔 수 없으니 굶어 죽을 지경이었지요. 그는 절망에 빠져 계곡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어찌 살라는 뜻이옵니까? 저 도끼 하나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는데. 만덕의 한탄이 계곡에 울려 퍼질 때였습니다. 갑자기 계곡물이 소용돌이치더니 푸른빛의 안개가 피어올랐지요. 그 안개 속에서 반투명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물결처럼 흐르는 긴 머리카락과 깊은 지혜가 담긴 눈동자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어찌하여 이리 슬피 우느냐, 젊은 나무꾼아. 만덕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의 타고난 재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존귀하신 산신령님이신지, 물의 신령님이신지. 소인은 감히 알지 못하오나 소인의 유일한 생계 도구인 도끼를 저 물에 빠뜨려 슬퍼하고 있나이다. 물신령은 만덕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푸른 기운이 감도는 그 모습에 만덕은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희망을 느꼈지요. 도끼를 잃어 슬퍼하는구나. 내가 한번 찾아보겠노라. 물신령의 손짓에 계곡물이 갈라지더니 물속에서 세 개의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도끼, 은빛으로 반짝이는 도끼, 그리고 만덕이 잃어버린 낡은 쇠도끼였지요. 이 중에 내 도끼가 있느냐? 만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도끼와 은도끼의 화려함의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지요. 이것은 분명 시험 일터,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신령님, 저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낡은 쇠도끼가 제 것이옵니다. 물신령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어렸습니다. 만덕의 정직한 대답에 만족한 듯 했지요. 정직한 사람이로구나. 네가 가리킨 것이 바로 내 도끼가 맞느냐? 그러하옵니다, 신령님. 비록 낡고 보잘것없으나 그것이 제 유일한 생계 도구이옵니다. 물신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푸른 빛깔 눈동자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지요. 내 정직함이 마음에 든다. 전설에 따르면 이런 경우 나는 내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상으로 주어야 하느니라. 만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눈빛이 변했지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그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신령님의 은혜 감사하오나 감히 다른 제안을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물신령의 표정이 흥미롭게 바뀌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던 이야기에 처음으로 변화가 생긴 것이지요. 다른 제안이라 재밌구나. 말해보거라. 만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이 그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신령님, 금도끼와 은도끼를 주시는 것보다 그 도끼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시면 어떨까 하옵니다. 여기가 전당포인 줄 아느냐? 물신령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천년을 살아오며 이런 제안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물신령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1000년 동안 이런 제안은 처음이구나. 도끼를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고? 어찌 그런 생각을 했느냐? 만덕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신령님, 금도끼와 은도끼를 받으면 당장은 부자가 되겠지요. 그럼 저는 순식간에 졸부가 되어 한탕 주의자로 제대로 된 인생을 배우기 힘들 것이옵니다. 그럼 저는 다시 가난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차라리 그 도끼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장사를 하면 그 이익으로 빚을 갚고도 남는 것이 있을 터이니 오래도록 살림이 나아질 것이옵니다. 물신령은 턱을 괴고 만덕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재미있다는 빛이 어렸지요. 흥미롭구나. 그래서 얼마를 빌리고 싶으냐? 은도끼 값만큼만 빌려주시면 되겠사옵니다. 한 달 후에 이자를 더해 갚겠나이다. 물신령이 물속에서 은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다시 만덕을 바라보았지요. 이자라 얼마를 생각하고 있느냐? 만덕은 잠시 계산하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빌린 돈의 10분의 1을 더하여 갚겠나이다. 그리고 제 정직함의 증표로 이 낡은 도끼를 담보로 더하겠사옵니다. 물신령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에 계곡이 울렸고 물결이 일렁였지요. 1000년 동안 지루했던 나에게 재미를 선사하는구나. 좋다. 네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네 목숨을 가져가겠다. 만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나이다. 한 달 후 이 자리에서 빚을 갚겠사옵니다. 물신령은 손을 휘저었고 갑자기 만덕의 발치에 작은 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만덕이 그것을 열어보니 은화가 가득했지요. 이것이 은도끼의 가치만큼이다. 한 달 후 보름달이 뜨는 밤에 이 계곡으로 오너라. 그때 약속대로 이자를 더해 갚아야 한다. 명심하겠나이다, 신령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사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건이 있다. 이 돈의 출처를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그 즉시 계약은 파기되고 내 목숨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만덕은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을 지키겠나이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사옵니다. 좋다. 재밌는 인간이구나. 한 달 후에 보자. 물신령은 푸른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고 계곡물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만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주머니를 품에 꼭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산을 내려오며 만덕은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은화의 무게가 현실임을 알려주었지요. 그는 이제 어떻게 이 돈을 활용하여 한 달 안에 이자까지 갚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장터에 가서 나무를 팔아 이익을 남겨야겠구나. 춘섭이가 장사 요령을 알려준다 했으니 그를 찾아가야겠다. 만덕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이 순간 그의 머릿속은 이미 장사 계획으로 가득 찼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신령과의 약속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번 기회에 마을 사람들에게도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리라. 만덕은 결심을 다지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물신령과의 계약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무꾼 만덕의 초가집은 작지만 이전보다 훨씬 정돈된 모습이었지요. 새 도끼와 함께
몇 가지 생활 도구도 마련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이제 일주일이 지났으니 3주일 안에 빚을 갚을 준비를 해야 한다. 만덕은 새 도끼를 어깨에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물신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해서 장터에 내다 팔았지요. 하루하루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만덕은 좋은 나무를 찾아 평소보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지요. 약초를 캐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한 것은 단아한 자태와 맑은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 홀로 계시니 위험하지 않으신지요? 여인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지요. 그녀에게서는 은은한 약초 향기가 풍겼습니다. 괜찮사옵니다. 이 산길은 어릴 적부터 자주 다녔기에 익숙하옵니다. 만덕은 그녀의 바구니에 담긴 약초들을 보았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약초가 정성스레 담겨 있었지요. 약초에 밝으신 듯하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시는지요? 저는 산 너머 암자에 살고 있사옵니다. 아버지를 도와 약초를 캐는 일을 하지요. 은실은 만덕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보다 따뜻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지요. 당신은 이 마을의 나무꾼이신가 보군요. 어찌 이리 깊은 산까지 오셨나이까? 좋은 나무를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이다. 이름은 만덕이라 하옵니다. 은실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녀는 만덕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요. 만덕이라 혹시 마을에서 말솜씨가 좋기로 소문난 그 만덕이신지요? 만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평판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소문이 있군요. 하지만 저는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나무꾼일 뿐이옵니다. 은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판단하지 않는 따뜻함이 있었지요. 제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길 사람의 본질은 겉모습이나 소문이 아닌 행동에 있다 하셨사옵니다. 만덕은 그녀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선입견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지요. 한편 마을 장터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마을 노인이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지요. 듣자하니 만덕이가 요즘 갑자기 돈을 쓴다더구나. 새 도끼에 살림살이까지. 어디서 그런 돈이 생겼는지 수상하기 그지없어. 장터상인 춘섭은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만덕의 어릴 적 친구였지요. 노인장, 만덕이가 그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일 수도 있지 않겠소? 허허, 젊은이. 그 녀석의 말솜씨를 모르는가? 분명 누군가를 또 속여 돈을 챙겼을 게야.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산중 암자에 사는 도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것이었지요. 해가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한 저녁, 산중 암자의 마당에서는 도사와 그의 딸 은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사의 수염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엄격한 표정을 더욱 강조했지요. 은실아, 그 만덕이라는 자와 더 이상 만나지 마라. 마을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라. 도사의 딸 은실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공경했지만 자신의 판단도 믿고 있었지요. 아버지, 소문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되옵니다. 제가 만난 만덕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사옵니다. 어리석구나. 그 자가 갑자기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다. 분명 누군가를 속여 얻은 돈일 것이야. 그런 자를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은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만덕에게서 느낀 진정성을 아버지께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한편 만덕은 계곡 근처 숲길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물신령과의 계약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요.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아직 빚을 갚기에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더 많은 나무를 해서 팔아야겠다. 하루라도 더 일해야. 그때 숲 사이로 은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만덕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만덕의 얼굴에 잠시 기쁨이 스쳤지만 곧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실 아가씨, 이 늦은 시각에 웬일이시옵니까? 만덕 씨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사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만남을 아시고 크게 노하셨사옵니다. 만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요. 그럴 줄 알았소이다. 마을에서 내 평판이 어떤지 잘 알고 있소. 도사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은실은 만덕에게 다가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정하신 분이옵니다. 비록 지금은 소문을 믿으시지만 만덕 씨의 진심을 보여드리면 분명 마음을 바꾸실 것이옵니다. 만덕과 은실은 계곡 물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사님께 제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저를 믿지 않소이다. 아버지께 직접 찾아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아버지는 정직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니 진실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옵니다. 만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지요. 물신령과의 계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말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엔 제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소이다. 은실은 만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한 위로가 전해졌지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사옵니다. 만덕 씨의 용기를 믿고 싶어요. 만덕은 은실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지요. 이슬이 맺힌 새벽, 만덕은 고민에 찬 발걸음으로 장터를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요. 어제 은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물신령과의 계약을 어기는 것이고, 말하지 않으면 은실과 도사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지요. 춘서봐,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장터상인 춘섭은 아침 일찍부터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만덕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지요. 만덕이 아니냐. 이리 와서 앉거라. 무슨 일로 이리 일찍 찾아왔느냐. 두 사람은 가게 한쪽에 마련된 평상에 앉았습니다. 만덕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춘서봐, 네, 큰 고민이 있다네. 만덕은 은실과의 만남, 도사의 반대, 그리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물신령과의 계약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도사님께 진실을 말할지 말지 고민이라. 그런데 그 진실이라는 게 뭔지 나한테도 말하지 않는 걸 보니 꽤 심각한 일이구나. 만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춘섭은 만덕의 표정만 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만덕아, 우리가 어릴 적에 너는 항상 말솜씨로 위기를 모면했지. 하지만 이번엔 그런 재주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도사님은 현명하신 분이라 말재주보다는 진심을 보실 거야. 그렇지만 모든 진실을 말하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네. 춘섭은 만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법이지. 네가 정말 은실 아가씨를 사랑한다면 용기를 내보게. 만덕은 산중 암자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요.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리라. 암자의 문이 열리고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네가 만덕이냐?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도사님, 소인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찾아왔사옵니다. 은실 아가씨에 대한 제 마음과 제 상황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하옵니다. 도사는 잠시 만덕을 살펴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만덕은 큰 덩치였지만 떨리는 다리로 암자 안으로 들어갔지요. 도사와 만덕은 마주 앉았습니다.
만덕은 모든 용기를 모아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그는 물신령과의 만남, 도끼를 잃어버린 일, 그리고 돈을 빌린 계약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한 달 안에 그 돈을 갚기로 약속했사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계약 기한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사옵니다. 도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만덕의 솔직함에 약간의 관심을 보였지요. 그래서 네가 갑자기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구나. 하지만 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느냐? 물신령과의 약속이었사옵니다.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제 목숨을 가져가겠다 하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은실 아가씨를 생각하니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었사옵니다. 만덕은 자신의 과거 실수까지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어릴 적 말솜씨로 위기를 모면했던 일들, 그로 인해 마을에서 쌓인 안 좋은 평판까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사옵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듯 정직하게 살고자 하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평판도 좋지 않으나 정직한 가난이 거짓된 부유함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았사옵니다. 도사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만덕의 진정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지요. 내 말이 진실이라면 왜 지금 와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냐? 은실 아가씨 때문이옵니다. 그녀는 제게 진정한 정직함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사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사옵니다. 도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완전한 거부감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지요. 내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니라. 네가 정말 변했는지, 그리고 은실에게 진심인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만덕은 도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님. 반드시 제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사옵니다. 만덕은 다시 춘섭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지요. 춘섭아, 도사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네. 완전히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기회는 얻었어. 잘했네. 그런데 아직 걱정이 있어 보이는구나. 내가 장사 미천으로 돈을 빌렸네. 일주일 후면 만기일인데 아직 돈이 부족하네. 혹시 자네가 조금만 빌려줄 수 있겠나? 춘섭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하네, 만덕아. 최근 장사가 잘 안 되어 나도 여유가 없네. 도와주고 싶지만 만덕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네. 이해하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계곡 입구, 산중 도사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흰 수염이 아침 바람에 흔들렸고 깊은 눈빛은 계곡 물을 향해 있었지요. 도사는 만덕의 고백을 들은 후 밤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결국 오랜 친구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물의 신령이여 오랜 벗이여 이 도사가 그대를 찾아왔소.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나타나 주시오. 도사의 목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물결이 일렁이더니 푸른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물신령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오호, 이게 누구신가? 30년 만에 나를 찾아온 도사로구나. 무슨 일로 이리 일찍 찾아왔을까? 그대와 계약을 맺은 나무꾼 만덕에 관한 이야기요. 그가 어제 내게 찾아와 모든 것을 고백했소. 물신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반투명한 형체가 흥미로움으로 빛났지요. 오, 그렇다면 그는 계약을 어긴 것이로구나. 비밀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의 목숨은 이제 내 것이다. 산중 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에는 옛 친구를 대하는 따뜻함이 있었지요.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오. 그는 내 딸 은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한 것이오. 그의 진정성을 시험해보고 싶소. 물신령은 도사의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에 계곡 물이 출렁였지요. 재미있구나. 천년을 살다 보니 지루했는데 이런 재미있는 상황이라니. 어떤 시험을 계획하고 있소? 오랜 벗이요?
계약 만기일에 내가 그대로 변장하여 만덕을 시험하려 하오. 그가 정말 정직하게 빚을 갚으려 하는지, 그리고 은실에 대한 마음이 진실한지 확인하고 싶소. 물신령은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서 장난기 어린 빛이 반짝였지요. 좋은 생각이요. 내가 도와주겠소. 이 푸른 구슬을 가져가시오. 이것을 지니면 완벽하게 나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니. 물신령은 물속에서 푸른빛이 도는 작은 구슬을 꺼내 도사에게 건넸습니다. 도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지요. 고맙소, 오랜 벗이여. 그대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오? 내가 젊은 시절 이 계곡에서 수행할 때였지. 그럼 너는 그때 24, 오만한 젊은이였지. 폭포 아래서 돌을 닦겠다며 거의 죽을 뻔했었지. 내가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다. 두 오랜 친구는 과거를 회상하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우정은 변함없었지요. 자, 이제 시험해 보겠소. 도사는 푸른 구슬을 손에 쥐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순간 그의 몸을 푸른 빛이 감쌌고 점차 물신령의 모습으로 변해갔지요. 하지만 변신 과정에서 도사가 실수로 구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구슬이 푸른 구슬이 계곡물로 떨어져 순식간에 물속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도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을 들여다보았지요. 하하하.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덤벙대는구나. 걱정 마라. 변신은 이미 완료되었다. 구슬은 내가 나중에 찾으마. 물신령으로 변한 도사는 자신의 모습을 물에 비춰보았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물신령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지요. 놀랍구나. 정말 그대와 똑같이 변했소. 이제 계획대로 만덕을 시험하면 된다. 나는 물속에서 지켜보겠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것 같구나. 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만덕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그가 시험을 통과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요. 만기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 저녁이오. 그때 이곳에서 만덕을 만나겠소. 기대되는구나. 1000년 만에 정말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 물신령과 헤어진 도사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산길 옆 덤불이 흔들렸습니다. 도사가 놀라 돌아보니 그곳에서 은실이 나타났지요.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방금 그것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변하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도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에게 모든 것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들킨 것이었지요. 은실아, 내가 만덕의 진심을 시험해 보려 했던 것이다. 그의 정직함과 너에 대한 마음이 진실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은실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만덕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요. 아버지, 만덕 씨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옵니다. 저는 그를 믿사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는 저녁, 계곡 물가는 은빛 달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무꾼 만덕은 한 손에 작은 주머니를 꼭 쥐고 계곡으로 향했지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마음에는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자신의 옷가지와 유일한 갑옷까지 팔아 간신히 빚을 갚을 돈을 마련했지요.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행동하리라. 만덕이 계곡에 도착했을 때 물가에는 이미 푸른 기운을 내뿜는 물신령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변장한 도사였지만 만덕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요. 한편 진짜 물신령은 물속 깊은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와 주었구나 나무꾼이여. 오늘이 바로 우리의 계약 만기일이다. 그렇사옵니다, 신령님. 약속대로 찾아왔사옵니다. 만덕은 공손히 절을 올리고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지요.
이것이 빌린 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옵니다. 정확히 계산하여 가져왔사옵니다. 도사는 주머니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에 만족감이 어렸지요. 그러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은 정확하구나. 그런데 네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하다. 쉽지 않았을 텐데. 만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렵게 돈을 모았는지, 마지막에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갑옷까지 팔아야 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신령님께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사옵니다. 저는 도사님께 우리의 계약에 대해 말씀드렸사옵니다. 목숨을 걸고 약속한 비밀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만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사옵니다. 도사님의 딸 은실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께 거짓 없이 살고 싶었사옵니다. 비록 제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정직하게 살다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사옵니다. 도사는 만덕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 감탄의 빛이 어렸지요. 이제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만덕, 너의 정직함과 용기에 감동했다. 이제 나의 정체를 밝히겠노라. 푸른 빛이 도사의 몸을 감싸더니 점차 그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만덕은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도사님? 어찌 된 일이옵니까? 나는 네가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 딸에 대한 마음이 진실한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이제 확신이 들었노라. 너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만덕은 혼란스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계곡물이 크게 출렁이더니 또 다른 푸른 빛이 솟아올랐지요. 진짜 물신령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하하, 재미있는 구경거리였도다. 오랜 벗이여, 내 시험은 성공적이었구나. 도사와 만덕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도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물의 신령이여, 이게 어찌된 일이오? 그대가 직접 나타나다니. 내 구슬을 물에 빠뜨린 벌이라고 생각하거라. 하하하. 물신령은 만덕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장난스러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지요. 나무꾼이여, 네가 정직하게 계약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한 용기에 감탄했다. 내 천년을 살면서 너 같은 인간은 처음 보았노라. 만덕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신령 앞에서 예의를 갖추려 했지요. 내 도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겠노라. 물신령은 물속에서 금빛 도끼를 꺼내 만덕에게 건넸습니다. 이 금도끼는 내 정직함의 증표로 주는 선물이다. 이것으로 너와 은실의 앞날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노라. 다음 날 아침 마을 장터에는 놀라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만덕이 물신령으로부터 금도끼를 받았다는 이야기였지요. 마을 노인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만덕이가 정말 물신령을 만났다더냐? 그리고 금도끼를 받았다고? 장터 상인 춘섭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오, 노인장. 만덕이는 정직하게 살았고 그 보상을 받은 것이지요. 이제 마을 사람들도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소. 그때 만덕과 은실이가 함께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만덕의 손에는 금빛 도끼가 들려 있었고 은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섭아 고맙네. 자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 다 자네 덕분일세. 자네의 정직함이 모든 것을 이룬 거야. 도사의 딸 은실은 만덕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혼인을 허락하셨어요. 만덕 씨의 정직함과 용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답니다. 만덕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사랑하는 은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제 알겠소. 정직한 가난이 거짓된 부유함보다 낫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정직함은 결국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산중 도사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입계는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만덕아, 이제 너는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길 바란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사님. 평생 정직하게 살며 은실 씨를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만덕과 은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물신령의 시험과 도사의 인정을 통해 만덕은 진정한 정직함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을 찾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정직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야담과 고전소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을까요? 다음엔 더욱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